네, 안녕하세요. 요즘이라서입니다. 오늘은 이제 3월 중순이고요. 학교 개학한 지도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가이드북 2025년 다시 개정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2024년 학교폭력 가이드북에서는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법률 개정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가령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 관련해서 행정 심판이나 소송에서의 의견 진술권이 명문화됐다라든지, 그다음 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피해자가 분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생겼다든지 정말 실체적인 개정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5년 학교폭력 가이드북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025년 학교폭력 가이드북에서는 가장 좀 큰 변화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전담조사관 제도를 또 약간 조금 건드렸습니다. 2024년 3월 1일 이전, 2023년이죠. 그때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면 그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권한이 학교 내에 설치된 전담기구에서 했습니다. 전담기구는 아시다시피 학생생활지도부 선생님들이 보로 주축이 되고 교감 선생님이 장이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어떤 학교 내의 내부 기관이죠. 학생 지도과 선생님들이 받고, 그리고 조사도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불러서 조사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자체 해결제로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교육청으로 바로 송부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2014년 3월 1일부터 2호 신고 접수분부터는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를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교육청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요청을 해서 그 전담조사관이 마치 암행어사처럼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목격 학생을 다 조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2025년 3월 1일 이후에 신고 접수분 관련해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부를지 말지 여부를 학교 내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굉장히 좀 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업무 분담을 줄여주고자 원칙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전담 조사관이 나오면 전담기구에서도 그냥 마냥 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협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이나 학부모들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초기에는 학생생활지도과 선생님 한 분이 입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책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업무 분담을 과연 줄인다고 이걸 한 건데 이게 과연 합당하냐, 이런 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선택적으로 아예 가이드북에서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을 보면 접수 보고를 해서 조사관 배정, 학교 방문일 확인 이렇게 돼가지고 사안에 따라 적합한 조사관 1인 또는 2인 이상을 배정하게 이렇게 표로 나와 있죠. 반면 이제 2025년 가이드북을 보면 똑같은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인데 여기는 접수보고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조사관 배정 요청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조사관을 파견을 당연하게 해야 됐다라고 하면 2025년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는 요청시라고 해서 이걸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명시적으로 좀 바꿨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가 조금 사족을 달자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이제 진짜 명시화한 것에 불과했지, 실질적으로 제가 실무를 하다 보면 2024년에도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전담조사관 조사를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드북에서 좀 명시화만 시켰다 뿐이지 실무적으로는 달라지는 거는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이 전담조사관 제도를 규정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8조 2항을 보면 교육감은 법 제11조의 2에 따른 학교폭력 조사 상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항에 따른 전담 부서에서 학교폭력 조사 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어차피 가이드북에는 무조건 해야 되게 되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률은 그렇지도 않았고, 학교에서도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담 조사관을 부르지 않고 해결을 했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전담조사관을 부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가이드북에도 이미 명시화됐기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 좀 기울일 수는 있지만, 전담조사관이 나와서 외부 인사가 와서 조사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학교에서 조사하는 것과는 약간의 전문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님들은 과거 이제 학생생활지도과 선생님이거나 아니면은 퇴직한 경찰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퇴직한 경찰분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수사에 대한 지식이
선생님들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전문성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어찌됐든 선생님들이 학교 폭력 사건을 크게 막 이렇게 공론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그런 성향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학교 폭력 문제에 있어서 이걸 학교 차원에서 그냥 끝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경미한 거는 이제 웬만하면 학교 안에서 조사로 끝날 수 있다. 다만 근데 또 좋은 것도 있죠. 학생 입장에서는 전담조사관이 무조건 나오면 학교에서도 1차 조사를 받고 전담조사관님한테 2차 조사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이 되면 한 번만 조사로도 끝낼 수 있는 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큰 변화고요. 나머지는 좀 짜잘한 건데, 뭐 사이버 폭력 개념의 확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AI를 활용해가지고 학생들 얼굴이나 신체나 음성 합성해서 영상물 만드는 거 있죠. 주로 성적인 딥페이크라 그러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자꾸 공론화가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이제 늘상 항상 이제 피해자와 관련해가지고 관계 회복 및 조정 절차를 좀 강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분쟁 조정 절차라고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관련해가지고 교육청과 학교가 할 수 있는 이제 조율을 해주는 건데, 이제 그것도 조금 강화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의 잘 쓰이지 않는 그런 제도라 크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감정이 되게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분쟁 조정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기숙사 내 학교 폭력이 조금 심해지니까 기숙사와 관련해 가지고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추가가 됐고요. 또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강화, 대상 확대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뭐 학생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학교 폭력 전담 기구에서 예방 교육 같은 걸 하는 거니까 당사자들 학생들에게 와닿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025년 학교폭력 가이드북에 변경된 내용 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전담조사관 제도의 선택적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